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 어떤 내용 다룰까요? 네, 오늘은 잊고 지냈던 사실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뭔가요? 이 녹조에 이어서 큰비리끼벌레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벌레가 4대강에 지금 창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어요. 네. 저희. 그런데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금 뭐 하는지 강간무소식입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4대강 조사평가위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국무총리실 산하에 멀쩡히 있습니다. 그래요?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 언론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지 어쨌든 뭘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올해 2월부터 4대강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예. 2월 28일 처음 창녕 함안보에 가서 뭐 구조에 구조물에 균열은 없는지 뭐 환경 오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예. 한 석 달 동안 언론 보도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가 5월 무렵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 모두 54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추가로 84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사라졌어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낸다 이것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사실은 거기까지군요. 네. 근데 지금 4대강 유역에 녹조 창궐한다. 뭐 큰비리끼벌레 축구공만한 것들 네네. 군집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게 확인됐으면 빨리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뭔가 제 결과를 말이 좀 딱 내놓고. 그 말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요. 예. 지금 4대강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기구는 정부 내에 있는 것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 쪽에선 딱 하나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서 만든 게 4대강 공사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평가하겠다 그래서 만든 기구가 바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입니다. 예. 그렇다면 4대강에 녹조와 이상한 벌레가 창궐한다고 하면 국민이 또 불안해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가서 물 한 바가지라도 떠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신력 있는 조사위원회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밤에 몰래 가서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하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몰래 가서 아마 퍼 오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렇게 기대해보는. 믿고 싶습니다. 그럼 조사를 했으면 하여튼 이렇게 궁금해하고 다들 의혹만 내놓을 때 좀 뭔가 결과 내놨으면 좋겠는데요. 내놓지는 않더라도 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가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그렇게라도. 정상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4대강 조사위원회가 구성할 때부터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던 거 저 기억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요. 네. 작년 9월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재평가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만든 겁니다. 정의원 총리가 당시에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상당수 위원들이 4대강 공사 찬성했던 인물이었다 이 사실이 드러났고요. 구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 문제 네. 제기가 있었죠. 특히 이 대표적인 찬성론자이자 토목학회장까지 맡았던 서울대 장승필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바람에 예.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만에 사퇴를 했어요. 환경단체 쪽이요? 예,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바람에 사퇴를 했습니다. 아, 위원장이 그랬죠. 예. 이후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접수받아서 위원들이 객관적인지 아닌지 셀프 검증하겠다 이렇게 해서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예.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과 검증에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구성을 했고 작년 연말이 돼서야 이 위원회 산하에 4대강 조사 작업 연구회라는 현장 조사팀을 출범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조사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성한 시점이 너무 늦어가지고 예산 배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나 예산도.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국무총리실 예산 쪼개서 쓰고 예. 4대강 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참 구성까지도 어려웠고 네. 이제 4대강 공사 검증 결과를 연말에 발표한다고 하는데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현실이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신뢰를 상당 부분 잃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마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어정쩡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이
뭐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조사평가위원회를 보면서도 느끼지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는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국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공사해서 2년 만에 공사 끝냈잖아요. 예.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4대강 공사에 찬성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자신들이 왜 찬성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지금 뭔가 악재다 이런 말까지 재앙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예.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전문가들 또 그렇게 말했던 공무원들 그걸 또 옹호했던 보수 언론들 지금 입 싹 닫고 가만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 무엇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합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뤄내고 나서 이런 큰 공사는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 얻은 거예요. 청취자 5200님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도 굉장히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김성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죠.